안녕하세요, 치과입니다. 오늘은 저희 치과에서 진행했던 블랑시 케이스들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도움이 되실 만한 케이스들을 좀 골라가지고요,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충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 충치고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하면서 치아랑 잇몸 사이가 굉장히 많이 충치를 먹은 상태예요. 사실 이거는 충치라기보다는 충치가 진행 중이긴 한데, 충치라기보다는 레진이 변색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레진 변색이 사실 이렇게 여러 치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레진 치료를 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있다거나 시림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셨는데, 치과 치료를 하고 났더니 뭔가 더 보기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안 좋아졌던 케이스고, 이분이 오셨던 거는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웃고 싶다, 이런 주소로 오셨어요. 그래서 까맣게 변해버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분 처음 오셨을 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구강 안에만 사진을 따로 본 건데요, 레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부위 주변으로 해서 까맣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간혹 가다가 모두 다 충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충치는 아니고 변색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고요. 이분 사진을 또 옆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앞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충치가 있죠. 여기도 충치가 심하고요. 이쪽은 충치가 굉장히 많이 먹어서 굉장히 많이 파졌어요. 갈색으로 변해 있고 안쪽은 검정색이고요. 여기도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으로까지 진행된 충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왼쪽 치아는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요. 왼쪽 송곳니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조금 충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긴 초기 충치긴 하지만 충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긴 해야 되지만, 충치 치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복을 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치료를 진행하고요. 이렇게 충치가 많이 먹은 부위는 충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레진이라는 재료로 수복 치료한 다음에 블랑시 치료를 해야지 깔끔하게 치료가 됩니다. 이 블랑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미소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밝고 하얗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미소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수립했던 치료 계획 방향은 이래요. 레진 때문에 착색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레진으로 어느 정도 수복을 한 다음에, 입이 삐뚤어져 보이거나 치아 형태가 이상해 보이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중선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정중선은 입술에서 보면은 이 부위죠. 그리고 코 있는 부분도 같이 체크합니다. 코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정중선 부위를 봤을 때 치아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이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치아를 살짝 이쪽으로 정중선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치아를 좀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걸 투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레진 치료가 많이 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적당히 다듬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다듬어 줘야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충치가 심한 부분들 많이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듬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밝게 웃으셨잖아요. 이렇게 웃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치아가 한 6개의 치아가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치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만 12개의 블랑시를 계획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도 충치가 있고 사실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블랑시 치료보다는 좀 레진으로 수복하자는 계획을 세웠고요. 위에는 총 10개의 블랑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0개, 그리고 아래도 10개, 이렇게 총 20개의 블랑시 치료를 계획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은 게, 여기가 이쪽이 오픈 바이트라고 해서요, 앞니가 열려 있습니다. 앞니끼리 안 닿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해결을 해드리면 보이는 것도 좋고 식사하시는 것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뭘 끊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닫아 드려야겠다 계획으로 잡았고요. 오픈 바이트도 채워드리자. 이런 오픈 바이트가 있을 때는 사실 삭제량이 거의 없어요.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높이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밝고 가지런하게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밝고 가지런하고 앞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으시잖아요. 총 20개의 블랑시 치료를 한 겁니다. 위아래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아래도 작은 어금니 하나부터 두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해서 총 20개의 블랑시 치료를 하셨고요. 색상은 B1 색상으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B1 색상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아래쪽이 지금 이게 스마일 라인이라는 미소선이거든요. 이 미소선이랑 이 위에 치아의 라인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스마일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성시켜서 굉장히 아름답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땐 그랬어요. 저도 언제 한번 밝은 미소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오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환자분이 정말 만족을 하셨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컴플렉스가 되실 수가 있는 게 치아가 너무 판판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런한 치아는 납작납작하고 네모네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모네모하면 뭔가 정갈한 느낌은 있는데 사실 젊은 느낌은 안 납니다. 젊은 느낌이 나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송곳니도 그렇고 작은 어금니도 그렇고 산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그리고 그 굴곡 사이가 잘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씹을 때 지장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서도 이런 치아의 정상적인 형태를 살리고요. 여기도 잘 살렸죠. 송곳니도 그렇고 작은 어금니까지도 이런 정상적인 형태들을 잘 살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치료하기 전에 사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요, 빨간 선으로 그리는 게 잇몸 라인입니다. 잇몸 라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라인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라인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아름다운 잇몸 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끝부분을 에이펙스라고 합니다. 에이펙스가 일반적으로 이 앞니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앞니의 에이펙스 그리고 송곳니의 에이펙스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측절치죠. 송곳니랑 맨 앞니의 에이펙스부터 한 0.5mm 정도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잇몸 라인의 위치예요. 거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내 잇몸 라인이 어디에 있고 나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이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웃을 때 정갈이 보였으면 좋겠고 연예인들처럼 웃었을 때 밝고 화사하고 잇몸과 치아가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잇몸의 에이펙스 높이까지 맞춰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잇몸 성형도 이렇게 파란 선 라인대로 조금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결국에 이제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은 잇몸 라인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미소 라인, 활짝 웃었을 때 윗입술 아래쪽으로 보이는 치아의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이 굉장히 황금 비율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블랑시를 하시고 나면 블랑시 안쪽으로 충치가 또 생기는 경우는 없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치아에 있던 충치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수복 치료를 끝낸 다음에 블랑시를 붙이게 되면요, 이 블랑시가 치아랑 완벽하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붙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걱정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착하는 게 블랑시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충치가 많으셨던 분들, 충치 치료하고 나서 뭔가 얼룩덜룩해지신 분들, 교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니끼리 좀 맞닿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께는요, 이런 블랑시 치료를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케이스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인생이 바뀌는 블랑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도 더 좋은 케이스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가지고 오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